몬테네그로가 이제 미국의 정치적인 이제 입김에 영향을 받은 나머지 정치적 고려로 인해서 미국으로 송환해 버리니까 이제 권도영 씨의 재판, 미국 재판과 이제 신현성 씨 한국 재판은 극과 극의 모습이 될 거예요.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사법 현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법도깨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핫한 주제죠.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권도영이 지금 그 몬테네그로에 있었죠. 몬테네그로에 이제 도주를 한 거죠. 거기서 붙잡혀서 체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이 권도영 씨를 이제 한국이나 혹은 미국 둘 중에 어느 국가로 송환을 할 거냐, 어느 국가로 보낼 거냐, 이거를 놓고 이제 긴간동 공방이 벌어졌는데, 최근 이 권도영 씨를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몬테네그로 법원이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거의 도피 22개월 만이니까, 이 테라 루나가 이제 내가 알기로 2022년 5월인가요? 그때 이제 사실 영원돼 가지고 상장 폐지 이슈가 있었고, 그때 이후로 뭐 피해자 단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뭐 검찰에 고소를 해서 수사를 쭉 하다가, 이제 권도영 씨가 결국 미국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미국이 아니라 제3국으로 가다가 이제 몬테네그로 체포가 된 거죠. 몬테네그로가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쉽게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서 체포가 됐으니까, 실제로 이제 권도영 씨가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스탠퍼드 대학교 나와서 미국에서 활동을 주로 했으니까, 미국 검찰도, 검찰인가 그 증권선물위원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미국 수사당국도 권도영을 미국으로 송환을 해가지고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했고, 대한민국 검찰도 김도영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고, 어쨌든 코인원에도 상장을 됐다가 이게 지금 코인원 상장 폐지됐을 때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집단 고소를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송환해 달라라고 이제 경합이 됐는데, 결국 법원이 미국으로 송환을 결정했고요. 보면은 이유는 이제 이런 겁니다. 범죄인 인도 약식 절차. 오늘 이따 설명할 건데, 범죄인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나라 잡힌 범죄자는 그 나라에서 처벌하고 그 나라 감옥에 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그 나라에서 수사 재판을 안 받고 다른 나라로 보낸 수사 재판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범죄인 인도라고 하는 건데, 이 몬테네그로라는 국가가 여러분 거의 못 들어보셨죠? 이게 범죄인을 쉽게 인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나라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 이런 절차가 있을 경우에만 범죄 인도가 가능한데, 제가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지만 국제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쨌든 이제 미국과의 범죄 인도 약식 절차가 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으로 보내기로 됐고, 근데 이제 이게 권도영한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 중형이 예상된다. 병과주의,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병과주의 채택한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한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비판을 많이 받죠. 반대로 미국은 형량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라고,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극과 극인데, 당연히 권도영은 대한민국으로서 송환을 원했어요. 뭐 권도영 자체가 원래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쨌든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약한 처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겠죠. 그리고 막 변호사들도 대한민국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것이 훨씬 비용도 좀 저렴하게 들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미국으로 왔으니까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권도영 수사 재판은 못 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아니 그래도 권도영 다시 한번 좀 보내주세요라고 추가로 범죄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뭐 보내주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테라 루나 코인이 우리나라 코인원 이런 데 상장이 됐지만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가상화폐 시장도 크고 인구도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거래소도 상장이 됐는데, 똑같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투자한 피해자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볼게요. 이 기사는 이제 검거된 지 10여개월 동안,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에 송환 결정이 나왔는데, 이제 10여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이 권도영 씨를 어느 나라 보낼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10여개월이 걸렸다는 거니까. 그래서 항소법원은 그 지역 고등법원에 어디로 보낼 것인지를 직접 결정해라. 일반적인 범죄 인도 절차는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이제 행정 기능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되는데, 일단 권 씨가 범죄 인도와 관련한 약식절차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을 해라. 법원이든 법무부든 어떤 몬테네그로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권 씨 현재 법률 대리인 이제 변호사도 송환국 결정한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법원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하죠. 권 씨의 법률대리인과 권 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변호사가 법적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나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한국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러나 법원은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결정 그건 공개되지 않았다. 골 때리죠. 일단은
지금 법무부 장관 정치 판단이죠. 법원이 순수하게 법률에 근거해 송환을 결정한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적을 많이 보겠죠. 국적을 봤을 때 한국으로 송환되는 마땅을 하고, 여러분 아다시피 테라 루나의 핵심 그 법인이 지금 신현성 씨라는 분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테라폼 레스라는 법인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테라 루나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고 싱가포르 법인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그 권도영 씨랑 그 신현성 씨라는, 이 신현성 씨가 그 여러분 아니 티몬에 있잖아요. 티몬 그 티켓몬스터 창립자예요. 그 이 두 명이 이제 테라폼 레스라는 대한민국 법인을 중점으로 두고 활동했으니까 뭐 순수하게 법률에 근거 판단하면은 국적이나 이런 어떤 법인의 또 소래지 이런 것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건데, 일단 미국으로 갔다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안타깝게도 더 강대국이니까 미국의 손을 들어준 거죠. 보면은 미국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혔는데, 미국은 무거워 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고려가 된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미국으로 인도된다면 중요한 선거가 예상이 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형령이 약 40년인데 이게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졌을 때가 약 40년이고,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해요. 그러니까 범죄 1 플러스 범죄 2를 했을 때 범죄 1에서 3년, 범죄 2에서 3년이면 6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형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경우와 또 따로따로 받을 경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N 플러스 N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건 하여튼 굉장히 한국은 여러 개의 범죄를 범했을 때 그 형이 올라가는 정도가 굉장히 적은데, 미국은 그냥 그런 거 모르겠고 산술적으로 덧셈 뺄셈해서 N 더하기 N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병과주의라는 겁니다. 병과주의. 우리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개별적 범죄가 다 세도 일단은 어쨌든 그게 하나의 재판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실 따로따로 이제 이 병과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보다는 형이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권도영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으로 가는 게 설령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을 산다 하더라도 훨씬 이득인데, 어쨌든 미국으로 가게 되면 이제 권도영 씨의 마음대로 안 되겠죠. 루나 아시죠? 이게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이 테라보다는 사실 루나의 폭락이 더 뼈아팠던 게, 테라는 그냥 가상화폐인데 루나는요 여러분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가지고 1 루나의 가치가 1달러에 딱 패깅 고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루나 코인이고, 그 루나 코인과 1대1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게 테라 코인이니까 결국 테라 코인도 1달러, 적어도 1달러의 가격은 이제 확보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나락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0.05달러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단위가 달러인데, 이게 뭐 지금 5월 12일이 2022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달러 근처에도 못 가는 루나가 된 경우는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루나가 폭락하니까 테라 자체도 폭락을 해버려서 상장 폐지되어가지고 현재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믹스 코인이라고 아시나요? 국회의원이 저기 근무 시간 했다는 코인인데, 위믹스 코인은 상장 폐지됐다가 다시 상장이 되는데, 이제 테라 루나는 너무 이게 규모가 크게 터져 버리니까 이제 뭐 재상장 근처에도 못 가고 그냥 이제 관련된 자들이 지금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신현성 씨는 그럼 대한민국에서 어떤 상황이냐? 이분은 구속영장이 2번씩이나 기각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불구속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벌써 이제 작년 23년 3월 기준으로 이분이 이제 그 핵심 인물이거든요. 이게 전 차이 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인데, 하여튼 이분이 그 티켓몬스터 창립자예요. 티켓몬스터 그냥 잘 운영했으면 됐을 텐데, 굳이 그 신영성 씨, 권도영 씨랑 같이 가상화폐로 뭐 좀 해보려다가 하여튼 뭐 도대체 왜 그러나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분은 지금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여행 이런 건 쉽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영장이 2번이나 기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자유의 몸이에요. 그래서 지금 권도영 같은 경우는 22개월 도망 다니다가 12개월 동안 몬테네그로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계속 갇힌 상태로 뭐 송환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 가면 미국 교도소 가겠죠. 근데 신현성 씨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밥도 먹고 브런치도 먹고 그냥 운동도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재판 답이 없는 게, 재판이 장기화된 조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벌써 이제 작년 7월인데 이게 지금 피고인 8명이 총 8명에 대한 재판인데, 이게 하여튼 뭐 이게 테라 루나가 코인이 뭐 증권이냐 이런 여부가 논의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핵심을 볼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재판이 되게 빨리 진행이 못 돼. 이게 구속 재판이면은 구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게 불구속이 돼버리면은 1심 재판만 5, 6년 하기는 이제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권도영 씨 입장에서는 병과지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형도 낮게 나올 것이고, 상대적으로 또 지금 신현성 씨도 이렇게 지금 천천히 재판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현성 씨랑 그 권도영 씨랑 쟁점이 같을 거 아니에요. 테라 루나의 핵심 그 공동 창업자, 공동 대표였으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대충은 처음에 좀 뭐 구속돼 있다가 나중에 보석을 풀려 나와가지고 그냥 불구속으로 재판받으면 되겠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한국행을 원했는데 몬테네그로가 이제 미국의 정치적인 이제 입김에 영향을 받은 나머지 정치적 고려로 인해서 미국으로 송환해 버리니까 이제 권도영 씨의 재판, 미국 재판과 이제 신현성 씨 한국 재판은 극과 극의 모습이 될 거예요.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입니다. 이렇게 송환 범죄인으로 송환된 사람 또 한 명 기억나시죠? 정유라 씨. 정유라 씨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자, 이게 누가 이렇게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14년 9월에 정유라 씨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을 합니다. 뭐 이거 자체는 잘한 거죠. 이제 15년 2월에 그 문제 이화여대 입학이 있고, 그 5월에 출산을 하시고 쭉 가서 여기서가 핵심이 그 삼성 뭐 말 구입했다. 그래서 가서 쭉쭉 가서 정유라 씨가 이제 16년 4월에 독일 출국해서 이제 덴마크로 이동하는데, 아마 이때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가 그 무슨 뭐 탄핵하네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최순실이 누구냐, 최순실에 따라 정유라가 누구냐 라고 해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되었고, 이때 막 그 전국민적으로 뭐 탄핵하라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최순실 씨 체포되고 귀국했어요. 이분은 원래 귀국을 해야 체포가 됐고, 그 퇴학 조치한 다음에 정유라 씨는 덴마크에 체포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1월에 체포가 됐는데 3월에 대한민국 송환 결정 났으니까 2달밖에 안 걸린 거예요. 아까 우리 몬테네그로 봤을 때는 송환 여부에 대한 결정만으로도 11개월이 있다가 미국으로 갔다는 건데, 정유라 씨가 체포된 지 단 4개월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죠. 구속돼서 유죄 판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굉장히 SNS 활동 활발하게 하고 있죠. 뭐 그게 우리가 그게 뭐 정당성 여부를 다툴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뭐 정유라 씨도, 그러니까 이게 전격적으로 대한민국에 송환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됐냐? 무슨 뭐 몬테네그로랑 덴마크라는 나라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일단 몬테네그로에서 송환 결정이 많이 걸린 거는 송환을 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나라 중 어디로 보내냐가 쟁점이었지만은, 사실 정유라 씨의 송환을 원하는 나라는 이제 대한민국밖에 없었죠. 물론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나는 대한민국 가고 싶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권도영 씨는 대한민국으로 보내달라 한 거로 한 거, 정유라 씨는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지 말라고 한 거, 송환 불복을 했는데 어쨌든 둘 다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운명의 찬란인지, 대한민국 가고 싶다는 사람은 대한민국 못 가고, 대한민국 가기 싫다는 사람도 대한민국 왔어요. 자, 조금 더 그 시계를 뒤로 돌려보면 여러분 이거 재밌게 보셨죠? 수리남 황정민 씨랑 그 하정우 씨가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황정민 씨가 이제 극 중에서 나왔던 이제 전요한 목사,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의 탈을 쓰고 마약왕으로서 활동을 했던, 그 수리남에서 마약왕으로 활동했던 이 전요한 목사가 이제 실제 인물은 이제 조봉행이라는 사람이에요. 조봉행. 그래서 이 조봉행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에서 붙잡혔는데 범죄 인도 결정은 한국으로 압송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여러분 이 수리남을 비교해, 수리남 마지막 어떻게 끝났냐면은 그 푸에르토리코, 그러니까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매매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정원과 미국 DEA 마약 단속국의 협업으로 이제 미국령이, 일단은 미국령에 이제 이 전요한이 보낸 마약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냥 이제 미국이 그럼 이거는 미국과 관련된 마약 범죄니까 미국 DEA 헬기가 출동한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가가지고 작전 이제 실행해가지고 잡아온 건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당시 세계, 여러분 이거 나르코스라는 믿어보면 아실 텐데 세계 최대 마약 조직이었던 칼리 카르텔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칼리 카르텔과 손잡고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서 마약왕이 된 조봉왕 씨의 실마. 그러니까 이 칼리 카르텔이 여러분 그 멕시코에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멕시코 맞나? 네. 칼리 카르텔이 결국 뭐 멕시코에서 마약 만들어서 어디로 보냈겠습니까? 국경 넘어서 미국으로 보냈죠. 칼리 카르텔이 그 제가 알기로는 뉴욕 이런 쪽에 뭐 주된 공급상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과도 관련된 건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 조뱅행 씨 당시 이제 브라질에서 범죄 인도 결정 문제가 됐을 때도 그 대한민국도 송환을 원하고 미국도 송환을 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경험이 있었던 거죠, 권도영 씨. 이 경우에는 한국으로 압송이 됐어요.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벌금 1억 받았는데, 징역 10년?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도 됐어요. 벌금 1억도? 아니, 마약을 말아서 이제 칼리 카르텔이랑 손잡고 밀매 조직을 만들었다는데 벌금 1억 원밖에 안 나왔나? 물론 뭐 이때 1억이랑 지금 1억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은, 그때 징역 10년, 지금 10년이면 똑같죠? 사람이 뭐 자유가 그때 가치랑 지금 가치가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94년에 빌라 신축 관련된 10억 규모 사기 혐의를 일단 하고 수배 오르자 한국 경찰 수사가 어렵고 제가 알고 있는 수리함 도피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한 이제 90년대 후반에 아마 이제 그 압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작지 않나요? 징역 10년이면 여러분 이거 가석방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조금 형기 깎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뭐 7, 8년 사고 나왔을라나? 물론 뭐 어떻게 민사가 얽히는지 모르겠지만은 벌금 1억밖에 안 냈으면은 이 마약 밀매로 아무리 당시 시세로 1억보다 훨씬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고작 벌금 1억에 징역 10년 그것도 징역 10년도 다 살지 않았을 것 같은 이 수만방의 처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한민국 교도소 알다시피 또 인권 친화적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렇게 해외로 다 도피한 사람들은 죄다 지가 도피했으면서 죄다 한국행을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범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을 데려와 수사 재판하는 게 맞지만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사법 현실은 너무 형이 약하고 손만방의 처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형법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그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해외 가서 막 원전 도박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마카오나 무슨 뭐 이제 필리핀 이런 데 가가지고 가끔 도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여행 가서 한번 하는 건데 뭐 어때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도박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형법에 도박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지노 가서 이제 슬롯 한 번만 땡겨도 사실은 도박죄가 성립을 하는 건데 그 우리나라에서 안 했으니까 문제 없지 않냐 생각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속죄주의, 속인주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형법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내국인 외국 그러니까 외국인도 적용을 하고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리핀이나 마카오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역이 아닌 곳에 가서 도박죄를 범했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상공의 항공인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기가 뭐 어디 시베리아 한복판을 날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뭐 승무원을 성추행했다.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외국에 있는 외국인한테까지 적용되는 경우는 뭐 대한민국의 뭐 어떤 대한민국 여권 위조에 따라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처벌되지만은 수리남의 조봉행 또 그 정유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권도영 씨 이 셋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일단 국적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죄를 범했든 수리남에서 죄를 범했든 뭐 브라질에서 죄를 범했든 덴마크 뭐 몬테네그로에서 죄를 범했든 미국에서 했든 간에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이 되고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겹치는 거죠. 미국에서도 죄를 범했는데 미국에도 형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형사 제도가 또 이제 미국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한테 적용이 되는 건데 권도영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죄를 범했다는 거야. 그 테라 루나가 상장돼 있는 나라에서는 그 나라 국적의 피해자들 발생을 하고 그 거래소가 또 이제 대한민국 거래소인 코인원, 뭐 미국 거래소인 뭐 코인베이스 이런 데서 이제 그 코인 이제 이 사기성 이 코인이 테라 루나 코인이 상장이 돼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했으니까 각 나라 법에 다 적용이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겨우 우리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정서에서는 물론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박수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법으로 좀 단죄를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뭐 중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나라 법의 문제인 거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한테 죄를 범했으면은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 피해자들 눈앞에서 죄값을 치르는 꼴을 봐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언론으로도 미국에서 100년 선고받았다 200년 선고받았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그냥 콩만 먹어가면서 오래오래 살아라 라는 것이 또 대한민국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자비로우신 판사님들께서 뭐 징역 10년 벌금 1억 그 조범행처럼 때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막 그거는 나중에 이제 상고할 때 일이고 여러모로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다시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테라 루나 코인 이상한 코인 하지 말자. 첫 번째. 두 번째, 요새 비트코인 또 엄청 오르고 있죠. 비트코인 오른다고 알트코인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권도영 씨가 이제 테라 루나 관련된 그러니까 테라 루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상장됐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요새 뭐 다시 코인이 이제 불을 뿜으니까 그 코인 상장 사기, 그 상장도 안 됐는데 마치 상장 해줄 것처럼 해서 프리셀로 이제 돈 받아가는 사람들도 사기치고 엄청 많아요, 이런 게. 저도 이런 거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이고 여러분들 소중한 돈을 정말 웬만해서는 제가 코인은 비트코인까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두 개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코인들 이상한 것들 신뢰 안 가는 것들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피해 당하면 뭐해? 이거 지금 권도영 미국 가면 여러분들 테라 루나 투자한 사람들 배상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 권도영이 한국으로 왔어야 됐는 이유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이게 사실 유죄에 좀 가까워지면은 피해자들한테 변제를 한다고 피해자들 변제를 한 것을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를 내겠죠. 근데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변제를 한 거 미국 법원에 갖다 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죠. 미국 국민들한테 변제한 내역을 내겠죠. 쏘리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권도영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우리나라 피해자들한테 다시 돈을 돌려줘야지 또 정의도 실현되는 거고 국부도 좀 쌓이는 건데 이게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과연 무슨 뭐 징역 100년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뭐 이게 좋은 건지는 저는 심각한 의문이고 하여튼 뭐 좀 씁쓸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게요. 하고 항상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